근데 이제 이 책에서 6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내세운 게 사회적 지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인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지. 뭐 누구나 그 스트레스로부터 그 자유스러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암입니다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. 암입니다라고 선고를 받은 암 환자는 그 순간이 그 엄청 고통스럽고 뭐 또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뭐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뭐 친구들과의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될 테고요. 좀 더 적극적으로는 뭐 상담사와의 상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도 뭐 해결을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뭐 항상 우리가 남한테 이제 의존을 할 수만은 없는 거니까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매일마다 10분 또는 20분만이라도 명상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물론 이 시간은 점점 이렇게 늘어갈 수가 있는 거죠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뭐 암 환자에게 있어서 뭐 삶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생존율을 연장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이 어떤 임상 연구 등을 통해 가지고 입증이 된 거죠. 제가 어서 본 언론 기사에서도 미국의 어느 병원의 경우에 유방암 환자가 입원하면 수술 전날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예전 환자가 와서 이렇게 장미를 주면서 위로를 건네주고 굉장히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환우들끼리의 유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점차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점차 보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. 이 저자도 의사를 고를 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염두에 두는 의사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걸 봤습니다. 자,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인데요. 환경 독소입니다. 이런 거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아무래도 암에 걸리기 쉬울 텐데 그런 것이 없는 환경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? 뭐 의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사이에도 많은 환경 독소에 이렇게 노출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.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건강을 상당히 지금 현재 위협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. 하지만 뭐 이런 환경 오염이 뭐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. 뭐 어떤 원자로에서 방사능수가 방출되는 걸 우리가 뭐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? 아무튼간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노력은 해야 될 텐데요. 음식이라든지 또 운동 같은 것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것들과 서로 같이 또 연결되기도 해요. 그래서 미량 영양소라고 불리는 파이토케미칼이 이 체내로 들어온 그 환경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림프순환이나 아니면 혈액순환 같은 것들도 활성화시키잖아요. 이때 인체 내에 있어가지고 독소 배출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요.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되면은 뇌 척수액의 순환이 개선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뇌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이 활성산소라든지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6가지 생활 습관들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우리 생활 속에 수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참 신체는 놀랍습니다. 그 많은 독소를 우리가 다 이렇게 먹고 또 마시고 하는데도 알아서 정화를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게 그런 게 잘 작동하려면 또 잠을 잘 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수면이라는 게 어떻게 암과 연결되고 어떻게 우리가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 불량한 수면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뇌가 제대로 쉴 수 없게 되고요. 뭐 이것이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면역력 저하, 또 전신의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을 야기시켜 가지고 암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. 특히 현대인들은 각종 전자기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도 핸드폰일 거예요. 요즘 뭐 핸드폰이 잠잘 때 머리맡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. 그렇죠. 대부분 사람들이 수면 시에 반드시 핸드폰을 손에 닿는 곳에 놓아둘 텐데요.
이러면 뭐 중간에 잠깐 깨더라도 핸드폰을 우선 만지게 되는 거죠.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뭐 블루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숙면을 취하는데 그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로렌조 코엔과 그 가족들은 반드시 핸드폰을 잠자는 방 밖에다가 놓고서 잠을 잔다고 하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. 현대인들에게 필수가 되어져 버린 소위 커피 광풍, 커피 열풍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카페인 섭취에 너무 이제 노출이 좀 많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오후에 그 카페인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줄여주시고, 뭐 자기 전에 그 수족욕이라든지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인체의 혈액순환 같은 데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점심시간에 햇볕을 쬐는 게 우리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인체의 생리적인 그 사이클이 태양의 그 일조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론이고, 2017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던 이론이기도 한데, 가벼운 산책을 그 낮에 햇볕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숙면을 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한국인들이 정말 잠을 잘 안 자고 만성적 수면 부족 국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잠을 잘 자야죠, 정말. 근데 이 책에는 그 암을 치료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.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 남는 인상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. 저는 뭐 다른 사람보다도 이 책의 저자인 로렌조 코엔 박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스스로가 이 책을 거의 완성할 때쯤 한 2019년도 초반이죠. 책이 출판되기 전이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서론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암 걸리기 전의 서론과 암 걸린 다음에 그 서론인데요. 그때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 진단을 받았어요. 로렌조 코엔 같은 경우에는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. 뭐 그 정도로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뭐 그 역시 이제 암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책에 보면은 아마 어렸을 때 해안가에 살았다고 하는데 태양에 많이 노출된 것이 그 원인인 것 같다고 스스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. 그 힘든 항암 치료 기간 동안에 열심히 암을 극복하고 뭐 이 6가지 습관을 몸소 실천하면서 이 항암 치료 후유증도 극복해내고 전이재발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렇게 기울인 거죠. 또 치료를 다 마친 다음에는 이게 공저자인 부인 앨리슨 제프리스하고 함께 미국 전체를 다 순회를 하면서 스스로의 이제 투병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그 경험에 바탕해 가지고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 통합 암 치료가 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것을 많이 전파하고 이렇게 다니고 했습니다. 정말 드라마틱하네요. 네. 책을 내기 직전에 암이 발병해서 그걸 치료하면서 또 그게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간증이 되고 예.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요. 이 통합치료의 6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. 다 중요하지만 센터장님이 특별히 더 강조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이 저자는 그 6가지 중에서 특히 사회적 지지 그리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, 뭐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이 책 이전에 이 책의 전신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슈라이버가 쓴 항암이라는 책에서는 이 2가지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. 나머지 부분들 식사, 운동, 스트레스 관리, 독서, 환경 독서 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독특하게 이 책의 특징으로 나온 게 2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저는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전체가 합쳐져서 강력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 결국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뭐 암 투병 중이거나 아니면은 투병 후에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6가지 생활 방식이 그냥 보조적인 요법이 아니라요. 실제 책의 통계 자료나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생존율의 차이가 나는 게 마치 항암제 신약을 개발해서 그걸 임상시험 한 것만큼의 이런 치료 효과가 나는 게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강력한 항암제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암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도 굉장히 술술 잘 익힙니다. 그게 아마 오랫동안 고민하신 것들이 잘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 책을 번역하셨는데 이 책의 핵심 포인트
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? 좀 길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? 괜찮습니다. 이 책이 뭐 기존에 그 암 생활 습관 관리나 아니면 항암 음식과 관련된 책들과 차별되는 것은 철저하게 근거 중심적으로 접근했다는 거거든요. 이전에 뭐 암에 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뭐 운동이 암에 좋다, 뭐 어떤 음식이 좋다 막연하게 설명하는 책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. 이 책에서는 실제 암의 생존율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뭐 대규모 임상 연구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뭐 치료들을 통계적으로 치료율을 개선시킨다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책은 그 전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요. 확신을 가지고 이 책에서 제시한 대로 암을 극복하는 생활 습관 6가지를 암의 예방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번역하신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기를 바라실 텐데요. 어떤 분들이 특별히 많이 읽으면 좋고 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지 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. 우선은 뭐 암 환자분들이 읽으시면 가장 좋겠고요. 다만 또 그 암이라는 질병 특성상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암에 걸리게 되면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환자, 보호자, 주치 세 집단이 삼위일체가 돼서 암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암 환자 본인이 읽으시는 것도 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테고요. 보호자분이 또 암 환자분을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면서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. 제가 사실 뭐 제일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암 주치 선생님들이 사실 읽었으면 좋겠어요.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계적인 유수한 암센터에서는 이미 이런 통합 암 치료가 근거 중심적으로 암 치료 과정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표준 치료와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쓴 책을 그분들이 접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의사가 좋다고 그 치료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. 환자를 좋으라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모든 그 암 환우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. 통합 암 치료, 전인적 접근 이런 게 우리한테 이미 치유의 힘이 있고 사회적 관계와 지지 속에서 그런 것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. 그런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이런 좋은 책을 번역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오늘 4번째 독서 토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